이거 보고 제가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라고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딱 좁히면 거의 100%를 쓴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전자문서랑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 아시아 쪽에 계약 체결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구독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독 해지 수수료를 내야 돼요. 단순 몇 개월도 있지만 1년 단위로 구독을 하기 유리하게끔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도비입니다. 내가 어도비를 왜 선정을 했냐, 어도비 지금 포화 상태 아니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분기 때 굉장히 강력한 보고서가 나왔고 최고의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때. 그럼 3분기 때는 끝났냐? 아니에요. 3분기 때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프리미어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게시하고 홍보하고 수익화 도구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어도비에 대해서 또 기업 솔루션 같은 거 구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과 기업적인 부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목표가를 577.39달러까지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거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예전에도 비중 확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비중 확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개인 방송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도 방송을 그만둘까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가 된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 실직자인 분들이 개인 방송에 많이 뛰어들었다라는 기사는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백신 나왔다 뭐 했다, 자, 저 이제 취업됐으니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게 내가 고생을 좀 하다 뿐이지 여기에 따른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대한 사업 규모,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쓰는. 당장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도비 내가 쓰고 있나? 쓰고 있어요. 어도비 이렇게 뷰어 보고 있잖아요. 그조차도 어도비의 수익이 되는 거죠. 어도비에 직접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뷰어 시스템 중에서 광고도 하고, 자, 어도비에 저희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실래요? 라고 본인 제품들을 또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성장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술주 중에서 뭘 바라보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어도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중 확대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21년도 3분기 동안에 어도비 매출이 388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고객 참여 도구, 그러니까 고객 참여라는 게 이 툴을 통해서 고객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구매자 사고방식의 우선순위로 지금 꽂혀 있고, 그리고 이런 배경이 계절적 강세를 보이는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계절적 배경으로 향후의 성장성에 맞춰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16명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3명은 보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트랩 랭크의 이제 스마트 스코어 등급 시스템, 요 이제 사이트 제가 말씀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10점 만점에 8점으로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능가한다. 웬만한 종목보다도 어도비가 더 좋다. 그래서 주가는, 이 제목이 이거예요. 인상적인 2분기 결과. 2분기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는 이후에 3% 더 상승할 것이다. 2분기에서 3분기까지 3%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목 보고 2분기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날 3%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 어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요 내용을 조금 추리자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분기별로 요거를 쪼개서 나타낸 거예요. 이 매출 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얘기는 배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또 같이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는 조금 내려가지만 4분기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 계절적인 부분이라는 게 4분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도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전자서명, 요건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쓰겠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TAM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유럽, 아시아 계약 체결이 본격화가 되면은 뭐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또 여기서 리포트에 대해서 또 쪼개 볼게요. 2분기 때 보니까 매출이 YOY 대비해서 23%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5.9%가 상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콘텐츠 제작이라던가 전자문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 거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자문서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자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 전자문서를 기업과 기업 간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계약을 한다라던가, 뭐 일본은 그나마 옆 나라라서 괜찮지만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랑 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으로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건 맞지만 과연 기업들이 다시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자서명 지금까지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 대면 서명으로 바꾸겠습니다. 글쎄요, 이 전자 서명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뭐 투자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도 넣어놨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전자 서명 진짜 편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 건 맞지만 코로나가 끝나고서도 여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1년 계약 단위로 하는데 우리 회사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거 다시 취소해야지? 이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위약금을 내야 돼요. 이 구독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안전장치로 잡히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이라던가 아니면 영상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기업들이 이런 툴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CC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고성장으로 가고 있고 신규 고객이 증가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높은 고객의 유지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이익과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은 상반기에 있었던 거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케팅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의해서 반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놓쳤는데 이 CC 부분은 콘텐츠 제작을 CC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포토샵이라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문서가 DC라고 보시면 됩니다. DX는 마케팅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소프트웨어가 반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시를 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 중소사업자양 계약과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계약분들이 체결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대한 성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예요. 이 주황색 부분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 안정적인 부분을 보이죠.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독 서비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도비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하나 사면 끝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구독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기업에 대한 평균 툴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 동남아라던가 뭐 새로운 신규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어도비가 안정적인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